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미국이 1억 명을 추방하려고 한다. 이런 계획이 있다. 트럼프, 로스차일드, 푸틴 노렸냐. 추락하는 미국 해군력. 이 베네수엘라를 위협하는 진짜 배우는 누구인가. 락카펠러인가.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제 경제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방송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경제 관련된 것은 내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불길한 소식들이 있는데 이런 건 내일 다시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미국의 이제 홈랜드 시큐리티 지금은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고 있습니다. 이 트위터 X의 공식 계정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그림까지 올렸죠. 1억 명을 추방하고 난 다음에 미국의 모습, 멋있습니다. 깔끔하고 깨끗하게 이제 정리가 되었죠. 밑에 이제 X는 이런 것도 달았습니다. 지금 미국 시민권자들 3억 4천만입니다. 미국의 인구죠. 이 중에 4,700만은 미국 내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1억 명을 추방하면은 이들 중 상당수도 쫓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색 인종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내 이제 불법 체류자가 얼마인가?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한 2천만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다 쫓아내도 1억에는 턱도 없이 못 미치죠. 결국 미국 시민권자까지 쫓아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3억 4천만에 이제 이 중에 불법 체류자 다 포함하면 3억 7천이라 칩시다. 여기서 1억 명을 빼면은 한 3분의 1이 날아갑니다. 여기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유색 인종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딱 보면은 한 이제 2억 몇 천만 남긴다. 미국의 백인 인구가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한 63% 정도 되는데 2억 얼마죠. 자, 미국의 인종 청소하는 것이 아닌가.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 엄청난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과연 실수일까? 자, 1억이라는 숫자. 이것은 미국 시민권자 그리고 미국에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도 쫓아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진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미쳤다라고 밖에 할 수 없죠. 지금 이제 크리스티 노움. 자, 이 크리스티 노움에 대해서 특히 이제 리버럴 세력들은 심각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녀가 과거에 이제 뭐 개를 쏘아 죽이고 이런 것도 있는데 소시오패스 그리고 인종주의자다. 노르웨이 출신입니다. 제가 이제 북유럽 출신들은 극단적인 인종주의자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죠.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의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일본인이 그린 그림입니다. 자, 히로시 나가이. 일본의 이제 화가가 미국을 여행하면서 캘리포니아를 특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연상되는 이제 여러 이제 그림을 남겼는데 이 그림을 가져서 이제 이렇게 올렸죠. 어쨌든 이것은 인종 청소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뭐 일정 부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크리스티노 저도 이제 상당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 내년 중간 선거에서 절단이 날 겁니다. 이미 뭐 절단 났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불체자들 추방, 이 남북 국경을 막는 거, 이것은 미국에 사는 사람 100% 찬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제 라티노들, 이들을 이제 잡아서 쫓아내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이제 라티노들의 저항이 있을 거다. 여기에 대해서 이 공화당 지지자들이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공화당은 강력한 친이민 정책으로 표를 받아서 특히 라티노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아서 이제 레이건 대통령, 부시, 아버지 부시 이렇게 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극적으로 뒤집어지는 거죠. 자, 이것을 미국 공화당이 감당할 수 있을까? 각 지역군의 라티노 유권자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데미지가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마이애미 시장 선거죠. 그리고 디테일한 결과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이제 중간 선거 여기서 공화당이 참패할 수 있습니다. 라티노들의 어떤 이제 분노, 조항 이것이 이제 엄청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로 이제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힘들죠. 참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미국이 리버럴되지 않나? 저는 이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싫어하고 미국이 리버럴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화당이 잘해줘야죠. 그래야지 민심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이 정권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뭐 내년에 심각한 사태죠. 그런데 이것을 막는 방법이 한 가지 있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이제 계엄을 때리고 선거를 연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엄을 때리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죠. 가장 강력한 명분이 무엇일까? 역시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대단히 위험한 한 해라는 겁니다.
자, 스위스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 드라마 한 몇 년 전에 제작된 걸로 아는데 이 오셔가의 몰락 이것은 뭐 에드가 알렌 포의 소설이 원작입니다. 과거에 영화화된 적도 많죠. 그런데 미국 드라마로 현대화된 버전으로 이제 드라마로 만들어서 뭐 넷플릭스인가에 어디 올라왔던 거 뭐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스위스 사건, 술집 사건 이것을 보면서 아 이거 인신제사일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건 뭐 굉장히 음모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 대만, 호주 반다이 비치,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칼부림 사건, 그리고 스위스 화재,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자, 여기서 이제 폴스 플래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은 일단 이제 뭐 반다이 비치입니다. 본다이 비치죠. 자, 이런 거 사건들이 누적되면서 나중에 큰 것이 터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조심하시기 바라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이런 것은 좀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러시아가 이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푸틴 관저에 대한 공격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혹한 공격을 오데사 지역 이런 데 퍼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리키프에도 이제 이스칸데르 미사일 2발이 떨어지는데 처음 올린 사진에는 부상당한 군인이 나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야, 여기에 이제 이 군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는 나중에 이 여성 사진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멀쩡한 여성이 걸어 나오는 사진으로 바꾸죠. 아마도 뭐 하리키프 내 이제 러시아도 많은 간첩들을 이제 우크라이나에 두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기에 이제 뭐 용병들이 모였다 이런 이야기 듣고 정보 받고 그 다음에 쏘았겠죠. 그리고 잠깐 영국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스탈린이 이제 히틀러와 열심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쪽 서부 전선도 열어달라 이렇게 자꾸 이제 영국이나 이런데 프랑스에 요청을 했는데 자, 그런데 이 영국은 3년 동안 질질 끌었다고 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것이 3년 전에 일어났어야 되는데 늦게 일어난 거다. 일단 동부 전선을 보다가 독일과 이제 소비에트가 치고받고 하면서 이제 서로 죽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 독일이 완전히 망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소련군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 미국군이 들어왔다 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국은 싸울 때 미군과 이제 먼저 프랑스군 이들을 앞섭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쫄쫄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을 때만 다 이렇게 이제 V자 하면서 나오는 거죠. 과거에도 영국은 제대로 된 군사력도 없었고,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영국이 고강도 전쟁을 한 적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이 고강도 전쟁을 한 적은 19세기밖에 없다. 20세기 들어서서 늘 뒤에서 이제 따라다니면서 포만 잠전 부대다. 그리고 음모만 꾸미죠. 자, 이제 뭐 6.25 때도 그렇고 조금 왔습니다. 그리고 1차 대전 때도 프랑스, 러시아군 이들이 뭐 이제 오스만 투르크 독일과 이제 치열하게 싸우고 영국은 뒤에 쫄쫄쫄 따라다녔다.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개입하고 이권 먹고 뭐 영국에 대한 욕을 하기 시작하면 뭐 끝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은 지상군을 대만에 보내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거의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또 대만에서 또 시끌시끌합니다. 미국 국방부 전 관리인 토니 후 중국계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군은 이제 대만에 상륙하지 않고 외곽에서 해군, 공군력 그리고 병참, ISR 이런 지원을 하고 대만인들이 중국과 맞설 것이다. 대만은 이제 충분한 인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대만에서는 미군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뭐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사 정책은 10년 전에 이미 결정된 겁니다. 자, 아프간 그리고 이라크 전쟁하면서 더 이상 미국은 지상군을 이용해서 전면전, 고강도 전면전을 하지 않는다. 이제 공군과 해군 위주에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 고강도 지상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대리군을 이용한다. 우크라이나군 그리고 뭐 대포밥들이 있습니다. 한국군, 일본군, 대만군 이런 대포밥을 활용한다. 뭐 파키스탄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만 어쨌든 이런 정책은 10년 전에 정해졌고 이대로 미군은 이제 개편되고 있습니다. 어젠가요? 이제 미군이 가지고 있는 아파치 헬기 부대 한국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더 이상 활용하지 않는다. 아마도 이 헬기는 한국군에 팔거나 대만에 팔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상병력은 점점 더 후퇴하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한국인들도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은 과거 6.25처럼 미군 지상군이 직접 오진 않습니다. 공군력, 해군력, 병참, ISR 이 지원이 이제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한 요인이긴 합니다만. 자, 그리고 이란 관련된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이란에 대해서 이제 협박을 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이란 국민들을 쏘아 죽이면 미국이 군사 공격을 할 수 있다.
자, 이 브라이언 블레릭이 이렇게 이제 비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다 과거 2009년도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 페르시아로 가는 길. 자, 여기 이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란 내부의 소유 사태를 일으키고 미국이 개입한다. 정권 전복을 꾀한다. 뭐 이런 내용들. 자, 그런데 토마스 메시 의원은 이제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위협도 아니다. 미국은 미국만의 문제가 있다. 자, 이제 미국 중심주의죠. 지금 뭐 토마스 메시 그리고 머저리 타일러 그램 이런 진짜 이제 마가주의자들, 미국주의자들 이들은 트럼프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 록펠러, 로스차일드 이들의 아젠다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이제 많은 사람들은 하고 있고 토마스 메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의심을 넘어서서 확신의 단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란 소유 사태, 이 회교 혁명 때와는 비교할 수 없죠. 지금 뭐 이 시위를 하고 있는 군중들, 물론 뭐 이란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 자 그리고 내부의 어떤 경제적인 실정 이런 것들이 겹쳐 있는데 지금 뭐 벌어지고 있는 이 소유 사태가 이란 정부, 이란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좀 웃긴다는 거죠. 이란의 지금 뭐 페제슈키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이 만약에 이제 정권 교체를 시도한다. 이때 정권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앉힐 정도의 인물입니다. 뭐 그 정도로 이제 리버럴한 인물이라는 거죠. 개방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런 협박 이런 것은 다 무용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박을 하는 것은 네타냐후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 밑밥을 까든 것이 아닌가, 이제 공군력을 이용해서 폭격을 하고 이런 우려를 이제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해군력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국 해군력에 지금 가용 가능한 것의 한 25%를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띄우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뭐 10몇 프로, 13%, 15% 이런 이야기 합니다만 이 전문가들은 미국의 진짜 이제 가용 가능한 해군 전력은 이 수치상보다 이렇게 축소해야 된다. 그래서 한 25%, 4분의 1 정도가 이겨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이 뻥뻥 비겠죠. 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한반도 일본 쪽에 이제 좀 있고 그리고 남진해 있습니다. 다른 지역 중동 이쪽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 대해서 뭐 미국이 당장 군사 공격을 한다 뭐 이런 조짐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 이것도 드러내는 겁니다. 자, 지금 일본 쪽에 있지 않는가? 이 태평양 여기 이제 여러 수많은 섬이 있습니다. 미국은 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들을 미국의 영토라고 생각합니다. 뭐 실질적으로 미국의 영토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것은 미국의 바다를 방어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거 이쪽에 있고 유럽이나 중동 지역 이쪽은 당분간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모드입니다. 미국은 이제 두 군데서 전쟁을 한다. 이것은 뭐 이미 뭐 흘러간 시나리오입니다. 1.5 전쟁을 한다. 한쪽에서 전면전, 한쪽에서 반쪽짜리 전쟁. 이것도 불가능하다. 오직 한 군데서만 싸울 수 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전체 군사력의 현황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거 좀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미국의 해양 경비대 여기는 3,000톤급 이제 함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군 해군 전력이 이렇게 좀 이제 계속 쪼그라들고 있죠. 그리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함체 피로도 50년 전에 만든 배 이런 것을 지금 돌려막기 하고 유지보수하고 쓰면서 있죠. 해양 경비대가 가지고 있는 좀 이제 큰 선박 이것을 가져와서 회색으로 이제 칠하고 이것을 미국 해군에 넘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암치오로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 미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프로젝트 컨스텔레이션이죠. 이거 뭐 이 폐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주말투니 그리고 리토럴 이런 것도 다 폐기 처분했죠. 그런데 연안 전투함 이제 리토럴 컴뱃이죠. 자, 이것은 쓸만했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 프로그램도 결국 폐기했다. 그리고 해양 경비대가 가지고 있는 이제 대형 함정 이것을 가져와서 회색으로 칠만 하고 프리킷함이라고 합니다. 자, 이 프리킷함이 되기 위해서는 수직 발사관도 달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양 경비대 함정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무기 체계 통합도 하지 않고 그냥 가져와서 회색으로 칠만 한 거죠. 이게 미국 해군력의 현 주소다. 자, 그리고 제라드 포드함은 2017년에 취역했는데 건조는 2005년에 시작했습니다. 12년이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취역 후에도 6년 동안 온갖 잡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전투기를 띄울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뭐 다 정리하면은 지금 미국 함정은 녹슬고 이렇게 쇠락하고 퇴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신형 함정을 찍어내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 해군을 이제 서포트할 수 있는 나라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과 한국인데 아무래도 이제 일본의 역할이 클 겁니다. 모가미급 프리키담. 이것은 매우 뛰어난 함정으로 중국의 신형 함정을 이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뭐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 계속 지켜봐야 될 겁니다. 일단 미국 자체 조선 역량 그리고 해군력 이제 강화할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산업력 이것은 뭐 급격히 축소해서 지금 뭐 미국이 미 해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회의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암체 워러드죠. 자, 그리고 러시아 관련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푸틴 관저에 대한 공격. 그런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푸틴 자체를 노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쪽 지역에 어떤 핵 관련된 중요한 이제 핵 전략 자산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드론 공격을 가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 드론이 우크라이나에서 날라오지 않았고 발틱 3국에서 날라왔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 만약 발틱 3국에서 쏘았다. 이때는 나토가 러시아를 공격한 겁니다. 나토가 발틱 3국을 침공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자, 이 이야기 제가 이제 자꾸 찾아봤는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푸틴이 트럼프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자신의 거주지가 공격을 받았다. 그리고 CIA가 개입하고 있다. 나는 이 트럼프, 당신네 정보기관이 어젯밤에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은 2014년에 시작한 전쟁, 미국이 시작했습니다. 서구가 시작한 거죠. 러시아를 이기지 못한다. 이 경우는 서구 전체에 엄청난 굴욕이 됩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는 그 자체로 전쟁 기계입니다. 러시아 국민들도 전쟁 기계죠. 제가 러전 초기에 이런 이야기 가끔 드렸는데 이 러시아 사람들은 돼지의 뿌리 박은 나무와도 같습니다. 고요히 평화롭게 있다가 외적이 침입하면은 뭐 거대한 이 불의 악마가 되어서 불길로 그냥 휘젓고 다니는 거죠. 불의 전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를 전쟁으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구인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레이건, 케네디, 트루먼. 러시아와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서구도 알고 있었지만 네오콘들이 무모한 전쟁을 시작된 거죠. 자, 3차 대전을 간절히 원하는 세력이 미국 내에 있는 것 같다. 트럼프일 수도 있습니다. 저 전쟁을 일으켜서 중간선거로 연기한다.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지 뭐 이런 기사 과거에 올렸습니다. 푸틴이 어디 있을까? 자, 이제 이쪽 지역 소치, 발다 여기 있으면은 문, 고리 형태가 다르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추적하고 있는 거죠. 방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같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푸틴이 지금 어디 있는가 이런 것도 추적해서 텔레그래프에 올리고 영국과 미국이 뭐 푸틴 어디 있는가 잘 알고 있겠죠. 이번에는 뭐 푸틴을 직접적으로 노렸나 그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증거를 러시아 국방부가 이제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드론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이제 분해해 봅니다. 그 안에 정확하게 이제 유도 맵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 비행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적재되어 있고 최종 타겟 이런 정보가 이 안에 인스톨레이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근거로 푸틴 관절을 노렸다 혹은 다른 시설 이런 내용을 러시아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보고하고 대회에 공표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미국에도 통보를 하겠죠. 자,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영상 나옵니다. 자, 분석팀들이 와서 이제 정확한 자료를 공급하는 장면, 제공하는 장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비행 데이터 이것은 이제 이 드론은 푸틴 관절을 노렸다. 그리고 푸틴 관저 위에 뭐 핵 전략 시설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영국, 미국, 뭐 서구 세계 다 봅시다. 이번에 이제 러시아와의 전쟁을 시작한 주체가 누구일까? 자, 이들은 러시아도 끔찍스럽게 미워하고 푸틴도 끔찍스럽게 미워하고 있습니다. 90년대만 해도 이제 러시아를 괴롭히고 목을 쥐었지만 이 악마화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푸틴이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푸틴이 대통령이 될 때 이 로스차일드를 쏘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로스차일드가 푸틴 불렀겠죠. 야, 너 어떡할래 하니까 로스차일드의 이권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로스차일드 지분, 자, 유코스, 바로 이제 러시아의 무궁무진한 천연가스, 이 지분의 20%를 로스 어린이 일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싹 빼앗아서 국유화해버렸죠. 그리고 기타 이제 올리가크들, 그들의 지분도 다 빼앗아서 국유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로스 어린이 일가는 미친 듯이 이제 푸틴을 증오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내용들, 이런 영상들 여러분들 인터넷 뒤지면 다 있습니다만 제가 과거 방송에 여기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보면은
유코스 이제 전 부회장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증언을 하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로스어린이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데 이것을 푸틴이 어기고 이제 러시아 귀속시켰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엄청난 분노에 휩싸이겠죠. 이런 내용들 뭐 러우전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글로벌리스트는 오래전부터 이제 러시아를 장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음모를 꾸몄죠. 2000년대 초 이제 호도르콥스크, 자 이제 키신저, 로스차일드 뭐 이들 다 배후했습니다. 딥스테이트의 충성을 맹세하고. 그런데 푸틴이 등장해서 이것을 다 뒤집어 버렸고, 그리고 호도르콥스크는 이제 2003년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 디테일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럼블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내용들이 있는데, 이 럼블에 이 러시아의 휩스 컬럼, 이 방송을 찾으면 이 내용, 매우 디테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방송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 2일 올라온 이 기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전이죠. 자, 이 미하일 호드르콥스키가 이제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 지분이 있습니다. 이 유코스의 지분이죠. 이것을 이 뱅커, 이 제이콥 로스차일드에게 넘겼다. 이런 내용들 다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것 나중에 이제 다 이 푸틴이 국유화했습니다. 이 로스차일드, 이 끝없이 이제 푸틴이 미울 겁니다. 뭐 지금까지 늘 노려왔죠.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도 획책해오고 다 뭐 이런 그랜드 프로젝트에서 이제 시작된 겁니다. 러시아를 장악하면은 결국은 러시아 핵무기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미국이나 글로벌리스트는 이 전 세계 핵무기 가장 큰 포션을 통제를 하는 거죠. 당신은 뭐 중국 핵은 이건 보잘것없습니다. 이때 핵으로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지배할 수 있다. 바로 이 띠오리 때문에 러시아를 노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도 나오는데 뭐 MBC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역사학자가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특정 기간이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일가의 허락 없이는 어떤 나라도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로스차일드 일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CNBC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과거 역사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다를까요? 글쎄요. 자, 그리고 뭐 이코노미스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지분 26%는 로스어린이 일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로스어린이, 로스차일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열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 유럽의 장군들은 국민들에게 이제 전쟁을 경고하고 있다. 뭐 그저께 올라온 기사입니다. 당연히 이코노미스트죠. 이코노미스트가 이 전쟁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지분의 뭐 그 26%를 로스어린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 로스차일드 일가가 키운 인물입니다. 자, 지금 마크롱, 로스차일드 일가가 키운 인물이죠. 로스차일드 뱅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거의 파산 직전에 갔습니다. 이때 로스차일드가 거액을 대출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대출해줄 때는 거의 지로 이자입니다. 그리고 이 자금 소스는 거의 뭐 무궁무진하죠. 이런 식으로 파산의 위기를 넘었었습니다. 자, 지금 이 서구의 지도자들을 누가 주무르고 있는가? 이제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키어 스타머는 로스차일드가 키운 인물입니다. 마크롱 역시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슈타인이죠. 제프리 앱슈타인, 그리고 길레인 맥스웰, 바로 옆에 이코노미스트 잡지의 공동 소유주이자 이사회 멤버인 린 포레스트 드 로스차일드 여사가 있습니다. 자, 이코노미스트는 27%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이 이코노미스트는 로스차일드 가문 선전을 위한 주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키어 스타머가 영국 총리가 되었을 때 이코노미스트는 윈스턴 처칠을 연상시킵니다. 전쟁을 위한 영국의 수상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브라이언 벌레리 이글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정유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핀포인트로 드론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럽 혹은 이제 미국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배후에 미국의 뭐 국방부나 CIA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내용을 증언하는 뉴욕타임즈 기사. 자, 이런 것들 이제 뭐 미국도 숨기지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암체오르가 이런 글을 썼는데 지금 러시아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분석을 하고 이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방부에 갖다 주고 또 국방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일종의 이제 이 전쟁, 큰 전쟁을 위한 리걸 프레임워크를 까는 거죠. 자, 결국 큰 전쟁이 터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서구가 러시아를 자극해서 휴전으로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큰 전쟁, 에스컬레이션을 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각국은 경제 위기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민적인 통합이 필요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울 때 이런 일 때문에 너희들의 고통을 겪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좋은 명분이 바로 전쟁이죠. 자,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핀포인트로 때리는 거죠. 자,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 이제 뭐 대통령 관저에 뭐가 날라오고 그 다음에 주요 전략 핵시설에 뭐가 날랐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커지는 게 아닌가. 자, 그리고 베네수엘라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금 엑스모빌과 코노코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자, 이 이야기를 할 때 옆에 이제 하나 걸리는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쉐브론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쉐브론을 끌어들여서 베네수엘라 석유를 지금 미국에 팔고 있습니다. 쉐브론은 미국의 메이저 정유회사입니다. 오일 메이저죠. 자, 그런데 이 뒤에 락카펠러 가문이 있습니다. 락카펠러 이제 과거의 스탠다드 오일이죠. 이것도 이렇게 쭉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락카펠러가 직계로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분류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코노코 필립스와 그리고 엑슨모빌입니다. 쉐브론은 락카펠러 일가에서 조금 더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이제 미국의 오일 메이저다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엑슨모빌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베네수엘라 이번 위협 이것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락카펠러를 위해서 2015년부터 이렇게 작업을 한 것이 아닌가. 제가 이제 여러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들었었을 때 국방장관, 에스퍼 국방장관이죠. 베네수엘라를 군사적으로 타격할 방안 이런 것을 만들어 오라. 자, 그리고 이제 내부의 쿠데타를 시도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베네수엘라를 노렸던 거죠. 그리고 국무장관으로 틸러슨을 데리고 왔습니다. 엑슨모빌의 이제 CEO였죠. 자, 이런 작업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특별한 플랜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 배후는 또 이제 락카펠러가 나옵니다. 지금 트럼프 임기 2기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임기 들어서서 거의 뭐 가자지구부터 전 세계에서 이 락카펠러 그리고 로샬드의 대리인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될 정도로 심각하게 개입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이 두 거대 세력의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 이제 뭐 의심을 넘어서서 거의 확신의 단계로 들어서는 거죠. 자, 이 기아나 뭐 여러분들 이 내용 잘 아실 겁니다. 베네수엘라 바로 옆에 붙어 있죠. 먼저 이제 지도부터 보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입니다. 뭐 한국 언론에도 다 알려진 내용입니다. 자, 이 가야나 이쪽 지역의 이 에사키보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 여기는 이제 베네수엘라는 베네수엘라 영토다. 그리고 이제 가야나는 자기들 영토다. 원래 이제 이쪽은 확실한데 이쪽에 대해서는 베네수엘라가 이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석유 관련돼서 여기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자, 이곳을 개발한 업체는 바로 이제 엑슨모빌입니다. 자, 여기에 상당량의 이제 원유가 있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2015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시끄럽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후퇴를 하지 않았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동안 물론 이제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치가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 이제 군사적인 위협은 가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가하고 있는 어떤 해군력 위협, 여기는 뭐 수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자, 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 베네수엘라를 무너뜨린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미국 네오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야나 때문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마두로 정권은 이제 쉐브론과 손을 잡았는데 트럼프는 최근에 이제 쉐브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쉐브론을 이제 베네수엘라부터 떼어내기 위해서 모종의 좀 작업을 하고 이랬는데, 자, 여기 이제 엑슨모빌하고 코노코 필립스가 있습니다. 이들은 락카펠러 현재 뭐 직계라고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1기 때 렉스 틸러슨을 데리고 온 것들 이제 엑스모빌에서 데리고 왔죠. 이것도 결국 이것과 연관된 것이다. 자, 2014년에 뭐 베네수엘라, 미국 이쪽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있는 미국이 투자한 거, 엑스모빌이 투자한 거, 큰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10몇 조 하나로 이제 한 16, 7조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일단 국유화는 했습니다만 베네수엘라 정부는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소송에서도 베네수엘라가 패소했습니다. 돌려줘야 되죠. 이 뭐 16억 불 이건 잘못된 겁니다. 160억 불입니다. 뭐 한 20몇 조 정도 되죠. 하나로. 자, 그런데 미국은 역시 이 시트코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입니다. 이 지분을 그냥 몰수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베네수엘라 이제 구 올리가크 세력이 있죠. 시트코는 미국의 이제 오일 메이저입니다. 정유회사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치하고 있는데 일단 베네수엘라 마두로나 차베스는 어떤 이제 거대 어떤 뭐 볼리바르 이 민병대 뭐 이들 거대 세력의 뭐 하수인이 뭐 대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파괴해서 무너뜨리고 이것을 미국이 차지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가이아나가 등장한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사는 베네수엘라 미국 사이에 이권 관련돼서 뭐 소송전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치하는데 베네수엘라는 미국에 이제 원유를 싼 가격에 주겠다 이렇게 뭐 계속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이 지분도 다 돌려주겠다. 미국이 안 받겠다고 거절한 겁니다. 만약에 받게 되면은 시트코 지분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자, 어쨌든 이제 베네수엘라는 미국과 경제 교류를 할 의사가 있습니다. 원유 이제 이렇게 할 의사가 있는데, 자, 이렇게 뭐 무시하고 대치하고 제재 가고 이렇게 있다가 드디어 이제 2015년에 가야나 앞바다에 이제 거대 유전이 발견됩니다. 여기서부터 어떤 사태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계속 이제 여기 이제 뭐 경비정도 보내고 또 이제 게릴라도 보내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여기는 정글 지역이고 이 가야나 인구가 뭐 몇십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방어하는데 이건 뭐 애초에 불가능하죠. 지상병력 게릴라들을 보내면은 가야나도 이 베네수엘라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한 대치를 이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 베네수엘라는 에스키보 지역에 이제 엑슨모빌이 개발한 이제 유전지대 뭐 여기에 대해서 야, 그건 우리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이런 내용들 뭐 지금까지도 계속 대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 자세한 내용도 한국 기사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2015년에 바로 이제 이것이 발견되었다. 이제 금사라기 땅이 되었습니다. 석유 매장량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경제성이 높은 경질유라는 거죠. 베네수엘라는 중질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의 공정이 필요하죠. 유화제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야나 앞바다에는 굉장히 이제 경제성이 높은 기름이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먹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일단 베네수엘라 세력을 밀어내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여기에 인프라를 깔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야나 앞바다에서 이제 제대로 대규모로 원유를 캐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터미널이 필요하죠. 일단 모으고 이제 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야나 인프라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 미개발 지역이죠. 인구도 뭐 몇십만 되지 않는 이런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바다에 인프라 구축하고 또 이제 뭐 부두도 이렇게 해야 되고 엄청난 돈이 듭니다. 가장 심플한 방법은 베네수엘라 북쪽 지역의 인프라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쪽 거리에서 자,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서 실어 나가면 됩니다. 이 베네수엘라가 친미 국가가 된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를 미국이 이용할 수가 있다. 이때는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지금 위협이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이것은 뭐 재작년입니다. 로라 리처드슨 미국 이제 남부 사령관이죠. 사우스컴입니다. 가야나 방문해서 이제 가야나 군 병력과 인사를 나누고 뭐 이런 장면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 이제 뭐 영토 분쟁 이것은 뭐 제가 뭐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분쟁의 기원 그리고 2015년 급격한 이제 격화가 되었다. 석유 발견 이후 지금 이렇게 이제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야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한 2차례 정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야나는 이 락카펠러 가문의 영지입니다. 영국이 망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여러 가지 경제 위기, 금융 위기로 60년대 망했죠. 이때 영국은 이 가야나를 그냥 통째로 넘깁니다. 형식적으로는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락카펠러 가문입니다. 이것은 이 락카펠러의 영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락카펠러가 이것을 방문하고 뭐 이런 기사들 과거 보시면 쫙 나옵니다. 이 가야나는 락카펠러 가문의 직계 영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앞바다에 이제 거대 유전이 개발된 거죠. 미국이 인구 3천만의 베네수엘라를 지배하는 게 불가능하죠. 자,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친미 정부를 이제 만약에 바꾸게 되면은 이쪽에 인프라는 이용할 수 있죠. 이때는 아주 손쉽게 이쪽에서 대규모 채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인프라를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실어내는 거죠. 자, 여기에 락카펠러. 자, 이건 락카펠러 영지입니다. 이건 뭐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모습. 로스차일드 일가 그리고 락카펠러 일가의 대리인이 아닌가. 일기 때 하얀 신발. 뭐 여러분들 이런 음모론 아실 겁니다. 빌 게이츠가 락카펠러 가문의 뭐 적자다. 자, 이제 락카펠러가 이 백신 사업 이런 거는 쭉 주도했습니다.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빌 게이츠가 지금 미국의 이제 백신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이렇게 자, 로스차일드, 락카펠러 이렇게 다 연결이 되고 그 에이전트로서 이제 미국 대통령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결론에 이제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